못해요. 다만 경기가 받쳐줘서 그 부도율이 낮아지는 그런 여름 딱 고장세에서만 불안 없이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 그래서 저희도 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과거 역사 어느 때보다도 채권에서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금리가 지금 이렇게 더군다나 업사이드로 이렇게 가면 채권은 손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약간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냐면 시장은 채권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의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갈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반대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이제 인하가 돼야 좋아지는 건데 점점 상승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자금이 더 주식 시장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캐서린 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인데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는데 금리가 만약에 1%가 아니라 2%가 된다면 미국 금리가 당연히 이건 메리트가 발생한 거니까 유럽에서 일본에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그래서 국채 수요는 그래서 나오거든요. 전에보다는 현저하게 이익이 높아졌습니다. 그 금리가 수익을. 그건 맞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2%를 보고 국채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국채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금 같은 거 못 삽니다. 죽었다 깨나도 채권밖에 못 사게 돼 있어요. 안전하다고 만약 포트폴리오 가져가려면 그럼 채권은 어떤 모순이냐면 아무리 채권이 비싸도 사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2%를 주는데 일본 걸 사는 것보다는 미국 걸 사는 게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겠지만 개인들은 2% 보자고 그것도 사실 2%가 아닌 게 채권 이 인기가 생기게 되면은 이 2% 이자도 나오는 게 아니 값을 비싸게 사버린 거라서 뭐 그런 걸로 볼 때 그 레이 달리오나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헌금이 그 쓰레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채권은 이제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논리가 뭐냐면 이제 채권의 값이 너무 폭등해서 사실 채권도 테슬라 말하는 것처럼 버블이다. 사지 마라. 이런 의미에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왜 음료년 시장을 딱 봤더니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금리가. 그러면은 사실 채권 이렇게 명목 써 있는 뭐 LG 화학 그래가지고 1년 뭐 3년짜리 몇 프로 이런 거는 들고만 있으면 손해가 없지만 채권형 상품은 그 안에 있는 채권값이 뚝뚝뚝 떨어지면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만 간다면 채권에 대한 투자는 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년물 샀는데 그 1%만 올라가도 그 10%잖아요. 바로 그 순간 1% 올라가는 순간 10%의 손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듀레이션이 10년만 해도 꽤 길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험이냐면 한국 30년 국채를 그때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 때 경험한 겁니다. 제 옆에 분들 이제 다른 증권사 분들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 당시에 한국 30년 국채 사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정말 장기채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라가겠지만 한국은 안 올라간다. 2013년도 얘기입니다. 그때 막 그렇게 PB들이 얘기해가지고 사셨어요, 고객들이. 3개월 만에 20% 손해보셨어요. 듀레이션이 18이거든요, 30년 국채는. 듀레이션이 18이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장기채를 사는 거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선택의 그 선택지가 주식 쪽으로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일각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2%, 뭐 명목금리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예를 들어서 2%다 혹은 뭐 3%다. 그 수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3%를 넘어선다 혹은 실질금리가 3%를 넘어선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평균 배당률을 상회한다. 이럴 때는 이쪽이 확 이동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던데요. 당연히 어떤 자금들은 좀 더 안전하면서 3%를 보장받는 방법으로서 배당률, 배당주에 투자하거나 배당을 위주로 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걸 비교할 때는 주로 뭘 하냐면 리츠의 배당 지수를 비교합니다. 부동산 리츠. 네네. 왜냐하면 걔는 훨씬 더 배당을 90% 이상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